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신에 쉴 수가 있는 대체 공휴일을 주는 법안이죠. 대체 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서 올 광복절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하지만 대체 공휴일 지정이 남긴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네, 어떻게 날도 더운데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나저나 올해 8월 15일, 그러니까 이제 8.15 광복절이 이제 일요일인데, 네. 광복절부터 그 대체 공휴일법을 적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현행 법과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거고, 또 올해 공휴일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대체 공휴일 제도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에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인데요. 예, 이 대체 공휴일 제도는 2014년 9월 7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예. 다만 이번 법령 개정 전에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날 그리고 추석, 설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나 올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예, 1년의 법정 공휴일 15일만큼은 최소로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예, 이 제정안은 공식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도록 했는데요. 예. 예, 광복절과 함께 올해는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각각 공휴일 대체 공휴일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 또 내수 진작을 위한 것이라는 게 이제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의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번 법안은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예. 예, 이때 명분 역시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같은 주장에는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예.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해 토요일과 겹친 광복절에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을 지정했더니 생산 경제 효과가 약 4조 2천억 원 늘어나고 고용 유발 효과가 약 3만 6천여 명 늘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또한 올해 최악의 연휴 가뭄에 대해서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국민 다수가 대체 공휴일 확대를 원하는 여론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네네. 문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이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잖아요. 네네.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각각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야당은 이번 대체 공휴일 법안에 대해 전체 사업장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체 공휴일 적용을 제외하는 그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역시도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체 공휴일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제외를 문제 삼았는데요. 예. 노동계 역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에 대한 부분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여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대체 공휴일 법안의 적용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던 건데, 네. 근데 좀 의아한 게 어째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가 된 겁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공휴일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2020년도부터 공휴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민간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 음, 따라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음, 그리고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 올해부터, 그리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인 내년부터 공휴일에 대한 의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예, 이렇게 공휴일 의무 적용 시점과 연계돼서 대체 공휴일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30인 이상 사업장의 30인 미만 사업장의 대체 공휴일은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예.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의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예. 음, 없어서 대체 공휴일 법안에서 5인 이하 사업장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체 공휴일을 적용시킨다면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용의 음,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라는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러겠네요.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이번 대체 공휴일 확대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국의 공휴일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가 네.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라고 하던데 세계적인 추세와 덧붙여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황 좀 어떠한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9년 기준으로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OECD 평균이 1726시간인데 이보다는 연간 241시간을 더 일한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음, 이번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음, 조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근로시간은 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외국의 휴일과 관련해서는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인데요. 예, 음, 이처럼 공휴일을 며칠이 아니라 언제 무슨 요일인지로 적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음, 미국에서 우리나라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는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그리고 노동절은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이런 식인데요. 예, 예, 이 미국 연방정부가 정하고 있는 공휴일 10개 중에 6개가 이런 요일 지정 방식입니다. 네. 또한 요일 지정 방식이 아닌 새해 첫날이나 크리스마스처럼 날짜가 지정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음, 직전 금요일이나 직후 월요일을 대체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 공휴일을 특정일로 지정하다 보니 연초에 달력을 세면서 올해는 며칠이나 쉴 수 있나 이렇게 세보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는데요. 음,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보다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받게 될 예정이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하게 이제 보장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네. 분명 좀 어떤 또 다른 보완책 같은 게 좀 시급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16%인 360만 명에 이릅니다. 예. 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눈에는 이 대체공휴일법이 휴식조차 차별하는 법안으로 비칠 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예. 음, 이전에도 저희가 많이 다뤘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공휴일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 직장 괴롭힘의 신고 및 조사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에서 적용 대상에서 음, 제외가 되다 보니 근로자 보호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는 노동자 복지나 노동 환경 선진화를 위해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 때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문제는 딜레마로 등장을 하는데요. 음. 예,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이 노동자의 차별을 더 유발시키는 결과가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무성 네, 노무사님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대기업,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정책, 네. 그런 정책이 가장 완벽한 정책이겠지만 언제쯤 그런 대책이 나올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예, 오히려 뭐 더 보호가 필요한 사업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